수집을 위해서 논문 독서법.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중요한 거는 책이에요.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프레임을 짰더라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학문적인 그 프레임을 짜기 위해서는 그 책을 읽어야 돼. 책 속에서 어떤 내 학문적인 것들을 더 굳건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책을 읽는 독서법. 먼저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 해야 되는 질문이 뭐냐면, 저자는 왜 이 책을 썼는가? 왜 저자는 이 책을 썼는가에 대한 것을 질문을 가져야 돼요. 책을 딱 들고서는. 그리고 저자가 전하고 싶은 핵심적인 주장이 뭔가? 이런 질문을 또 가지면서 책을 이제 페이지를 읽어 나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핵심 주장, 이분이 주장하고 있는 핵심적인 것에 대한 근거가 뭔가? 그 속에서 이제 근거를 제시하겠죠, 저자가. 그리고 저자가 말하는 내용은 어떤 가치가 있는가? 이 저자가 말하는 그 핵심적인 주장에 대한 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 뭐 나의 관점에서 아니면 일반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수가 있고, 아니면 내가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 어떤 가치가 있는가,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얻은 지식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책을 일단은 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책을 읽으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계속 질문을 책에게 던지면서 그 속에서 이제 발견하는 거죠. 아, 이 책이 말하는 것이 이거구나. 이 저자가 이 책을 이래서 썼구나. 아, 요 책에서는 핵심적으로 요걸 주장하고 있고 그 근거로 요거를 대고 있구나. 그리고 이 내용이 과연 나에게 논문을 쓰는데 어떤 가치, 어떤 포지션으로 가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책을 읽어가면 책에 이제 메모가 되고 뭐 밑줄도 쳐질 것이고 막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속에서 내가 몰랐던 새로운 지식은 뭔가, 이런 것들을 질문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이게 논문을 쓰기 위한, 그러니까 책을 여러분이 읽을 때 글을 쓰기 위한 책 읽기예요. 이게 글을 쓰기 위한 책 읽기. 그냥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책을 읽는다가 아니라 우리는 글을 쓰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도움이 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밑줄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밑줄 치는 것들. 여러분이 읽다가 이 부분은 밑줄 치고 이렇게 하시는데, 어떤 문장에다가 우리가 밑줄을 칠까? 책을 읽을 때 아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할 때 연결해서 저자의 핵심적인 주장을 담은 문장이 나오면 그것을 밑줄을 치고, 그 다음에 아까 질문 속에서 핵심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되는 문장이 뭔가, 이런 것들을 뭐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알게 된 지식, 내가 몰랐던 걸 새롭게 알게 된 지식, 아니면 문장 자체가 멋져요. 이 문장은 너무 좋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인용하고 싶은 문장,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이제 표시를 하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논문을 쓰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직접 인용이 될 수가 있고, 내 아이디어를 조금 더 이렇게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그런 인용문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런 작업들은 꼭 뭐 논문 쓰는 시기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코스웍을 할 때부터 이런 작업들을 해 놓으셔야지 논문 쓸 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밑줄을 치는 이제 한 가지 요령은 뭐냐면, 중요한 단계를 이제 다른 표시로 하는 거죠.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 아주 깨끗하게 책 읽는 분이 있어요. 아무것도 그 볼펜 점 하나 안 찍고, 그거 나중에 뭐 중고 서점에 가서 뭐 비싸게 팔려고 그러시는지 점도 표시 안 하고 아주 깨끗하게 책 보시는 분이 있는데, 손해입니다, 손해. 그거 해서 팔아봐야 얼마 받지도 차이도 안 나요. 지저분하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은 그거 막 자기가 밑줄도 치고 메모도 하고 표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워하지 마시고 책 사시면
이런 원리에 따라서, 그리고 책을 여러분은 일단은 글을 쓰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형광펜으로 이렇게, 그리고 단계가 높아질수록 이제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노란색 형광펜으로 이렇게 치면 노란 거는 그래도 나름대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나 두 번째 단계는 빨간 색깔로 밑줄로. 이거는 뭐 색깔은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단계를 둬서 책을 읽을 때 그 밑줄만 표시를 잘 해도 다시 책을 덮고 다시 펼칠 때에 다 읽을 필요 없이 그런 그 표시가 돼 있는 부분을 우리가 찾아서 여러분이 논문을 쓸 때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뭐 별표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또 혹은 이제 목적에 따라서 색상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처음에 읽다 보면 처음에는 좀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은 문장들이 있는데, 끝까지 어렵게 넘어간 것들이라 할지라도 맨 끝에 가면 이제 읽는 과정 속에서 이해가 돼요. 앞에서 전에 있었던 것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색깔로 구분을 해서 빨간색 하면 중요한 문장이고 파란색은 이해가 안 되는 문장, 이런 식으로 뭔가 색깔을 다르게 해가지고 앞으로 다시 와서 내가 파란색으로 표시했던 거를 이해가 안 됐던 문장을 다 읽고 나면 이해가 되면 그걸 다시 뭐 고친다거나 이래가지고 책을 하여튼간 내가 소화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소화하고, 나중에 이제 다시 봤을 때도 그런 원칙에 따라서 했던 것을 통해서 메모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혹은 이제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것도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런데 표시를 해서 이렇게 그 부분만 펼쳐서 나중에 볼 때는 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책을 깨끗해 보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지저분하게 보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다 읽은 다음에는 도움이 되려면 책을 요약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코스웍에서 책 리뷰하는 그 독서 보고서 숙제들이 있거든요. 강의할 때 뭐 어떤 책 읽으세요 이렇게 독서 보고서를 내라고 그래요. 그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책들이기 때문에 이제 독서 보고서를 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책을 그런 식으로 읽은 다음에 요약을 할 때 이 저자를 하고 내용의 구성을 목차와 비슷하게 내용의 구성을 하고 특징점,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노트에다가 내 말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책을 내가 소화를 하는 거죠. 내가 얼마만큼 소화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자, 이 책의 저자가 누구냐, 그리고 이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리고 이 책의 특장점이 뭐냐,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그리고 책에서 얻은 점, 통해서 깨달은 점, 이것을 그냥 뭐 A4지 2장 이내로 자기가 직접 손으로 적어도 되고 뭐 컴퓨터로 워드를 쳐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을 읽은 것을 정리해 놓고 요거를 이제 PDF로 바꿔서 엔드노트 서지 정보에다가 함께 첨부 파일을 붙이는 거죠. 그러면 서지 정보를 볼 때에 그 책의 내용이 뭔지를 이제 내 말로 풀어서 했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을 특별히 이제 여러분 논문을 쓸 때 중심이 되는 그런 중요한 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책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이제 안목이 생겨요. 한 권 한 권 이렇게 쌓여 나갈 때마다 여러분이 그 분야에 대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만큼 여러분이 전문가가 돼 가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요. 더 확실하게 하려면 이 논문을 위한 독서법은 뭐냐면, 그 책을 이제 그 정리한 거 있잖아요. 2페이지 이내로 정리한 거를 내 말로 말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외워서 다른 사람들한테 발표하는 거예요. 친한 친구나 다른 사람한테 이 책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 책이 저자가 누군데, 이 책의 중요 키워드 중심으로 메모를 하고, 우리가 설교할 때도 풀텍스트로 하지만
이제 잘 외워가지고 중요한 키워드만 이렇게 메모해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책에 대해서 그 내용을 2페이지 정도로 정리한 다음에 키워드 중심으로 이렇게 메모를 해가지고 그것만 갖고 다른 사람한테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한 뭐 10분이나 15분 정도로 그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 책 이거 읽어봤어? 이 책이 이 저자가 이런데 이 책이 이 저자가 이런 목적으로 이 책을 냈고 전체적으로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핵심적으로 이 저자가 하는 말은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을 하고 있고 그 근거로 이런 내용을 들고 있어. 그래서 너도 한번 이 책을 읽어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면 이제 분명하게 그 책을 내가 소화하게 되죠. 만약에 여러분 이거를 한 달에 한 권씩 그렇게 여러분이 새 책을 소화한다 그러면 1년이면 12권이잖아요. 그러면 그 주제에 관련된 12권의 책을 남들한테 소개할 수 있을 정도로 15분 정도,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소개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 그러면 그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 학문적인 정말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적인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들이 바로 글을 쓰기 위해서 책을 읽는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평소에 책을 이런 식으로 읽고 나름대로 내가 소화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정도가 됐을 때 이제 그 여러분의 실력이 그만큼 성장이 되고 그 속에서 이제 논문을 쓸 수 있는 어떤 글을 쓰는 것이라든가 그다음에 책들이 만약에 12권의 책이 여러분 통섭의 과정 속에서 녹아져 가지고 논문의 주제와 관계되면 여러분이 분명히 할 말들이 생겨요. 그게 논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없는 상태에서 책상에 앉는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아이디어가 책 속에 있는 아이디어들이 통섭을 하면서 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제 책 독서법, 독서 노트 이런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 이게 뭐 그 직접 손으로 써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이 워드 프로세서를 통해서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읽었으면 책에 대한 일반적인 서지 정보 혹은 이제 날짜나 서지 정보를 적으시고 그다음에 책의 중요한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세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거기에 페이지 번호를 쓰시고 왜냐하면 이게 직접 인용문이 될 수가 있거든요. 논문을 쓸 때. 그래서 여러분이 책에다가 표시했던 밑줄 쳤던 것들 이런 것들 중에서 아주 저자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중요한 문장이다라고 한 것을 워드로 쳐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전에 한번 소개한 것 같은데 그 스마트폰에 보면은 저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렌즈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요즘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책을 사진 찍으면 그걸 텍스트로 바꿔줘요. 그냥. 그러니까는 직접 쓰기 뭐하면 그냥 책 그 표지 펼쳐놓고 그냥 사진으로 딱 찍어가지고 텍스트로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버리면 직접 안 쓰더라도 그거 카피해가지고 옮겨 놓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책에 있는 원문을 이제 텍스트로 옮겨 놓고 아니면 그냥 내가 직접 보면서 쳐도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옮겨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인용한 문장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적는 거예요. 저자가 이렇게 중요한 문장을 이야기했으면 내 생각은 이렇다라는 것을 좀 적어 놓는 거죠. 그리고 책의 핵심적인 내용을 또 내 말로 요약해서 거기다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책을 통해서 얻은 것,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걸 또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이거를 PDF로 정리해서 엔더노트에다가 이제 첨부하면 서지 정보뿐만 아니라 이제 그 첨부된 파일을 PDF 파일을 보면서 다시 책에 대한 리마인드를 하면서 그거를 기억하면 이제 내가 학문적으로 그만큼 이제 안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훈련을 통해서 코스웍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북 리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책을 리뷰를 하시고 그거를 꼭 PDF로 남겨서
이렇게 엔드노트에서 서류 정보에다 첨부를 하시는 이런 과정들을 하시면 나중에 이제 논문을 쓰실 때 프레임을 짤 때도 아주 풍부한 아이디어가 생각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 논문을 써 나갈 때도 직접 인용문을 거기에서 바로 이제 페이지 수를 다 기록했기 때문에 드래그해서 카피해서 붙여놓기만 하면 이제 풋노트로 다 달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유익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쓰기 위해서 읽어라. 예, 쓰기 위해서 읽어라. 예, 그래서 논문을 위한 독서법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은 논문이라는 것은 글을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풍부한 글을 쓰는 것인가 이런 거는 또 훈련이 필요해요. 저절로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통해서 좋은 글을 쓸 수가 있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